자, 가이드맵 거푸집 공사 펼쳐 주시고요. 이제 요번 주부터 약 한 이제 3주 동안 철근 콘크리트 공사. 네, 그렇게 해서 거푸집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 자, 지난주까지 이제 토공사하고 지정공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좀 파악을 했잖아요. 둘이 거의 좀 유사하면서 가장 그 토공사, 지정공사의 큰 맥락은 집안조사를 통해서 설계 정수를 얻고 샘플링 가정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기초 흙막이를 설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우리가 항상 뭐 시향타든 시험 발파든 계측 관리들을 통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 조건과 현장 여건이 부합이 되냐, 그거를 확인해서 케이스에 따라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가는 그 프로세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여기 계신 기술사님들이 경험을 다 해본 공법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학원에 계신 분들이나 독학하시는 기술사님들과 어떻습니까? 레벨이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득점 차별화로 가야 된다. 자, 그 내용들이 제가 가이드맵 첫 시간 설명할 때 뭘 강의를 드렸어요? 구조 설계 기준 KDS, 그리고 표준 시방 KCS.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도 저기에 있는 구조 설계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시중의 교재, 뭐 건축 시공 기술 지침으로도 강의를 드리지만 이미 발간된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준들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회가 계속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개정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기준의 최신 규정, 저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 그죠? 그리고 뭐예요? KCS에서 용어의 정의,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의 답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한 번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읽어볼 때 주안점이 뭡니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고 보시라. 그리고 당연히 강의할 때 제가 현행 기준의 최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하는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그것들이 답안지로 반영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부도 수시로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하시고 들어가시라. 그러면 자, 앞으로 이런 정책 발표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개정 예고가 떠요. 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는구나지, 그게 시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벌써 이제 작년에 보면 서준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 그게 예고는 됐지만 현재까지 제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아직 개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참고만 하시지, 아직 개정 예고된 부분을 만약에 문제가 출제됐는데 갖다 쓰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거푸집 공사든 지금 앞으로 강의하는 모든 부분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공법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좀 시공 쪽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제가 뭐랑
생각을 같이 온라인 시키라고 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과 그 다음에 시공하는 방법은 다 OSC 쪽으로 가야 된다.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건설업의 제조업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공장에서 하고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작업으로 해서 목적은 거기에 따른 성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정 단축, 그죠?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 품질 확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안전사고 예방. 그만큼 인력 투입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폐기물 감소. 또 마찬가지 100이라는 분량을 현장에서 일하던 거를 뭐 뚱땅거리고 하던 걸 뭐 최소한의 접합, 설치에 가능한 20%만 하니까 소음, 진동, 민원 다 좋다 이거죠. 다. 그리고 앞으로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능 인력도 이제 점점 확보가 어렵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뭔가 대책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에다가는 요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과 OSC 군법으로 전환하는 거는 만능의 답안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라. 그 얘기. 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첫째는 거푸집. 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단골로 출제가 되는 콘크리트 측압이 뭔지, 그리고 거푸집 이제 구조 설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구조 계산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어떤 프로세스로 계산이 되고 최종적인 동바리에 대한 어떤 하중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동바리가 설치되는 지지 지반이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다층 구조인지 자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 요 존치 기간에 대한 거. 자, 어떤 원리로 존치 기간이 저렇게 설정이 됐고, 자, 우리는 안전 시공을 위해서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전체적인 큰 틀에 지금 이제 이런 관계들이고요. 교재 이제 왼쪽에 보시면 거푸집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부위별로 나누면은 자, 벽, 기둥 쪽, 그 다음에 슬래브, 그리고 외벽, 자, 그 다음에 특수 거푸집. 요새 또 이제 보면은 몇 회차에 계속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벽, 기둥 보면 이제 유로폼 잘 아시는 것처럼 알폼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비교표를 작성해서 유로폼과 알폼의 차이점이 뭐고 특징이 뭐고 장단점이 뭐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 보면 또 현장에서 많이 쓰는 데크보 보데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 데크보와 보데크가 뭔지 이해를 좀 하시고 저놈들을 좀 전에 제가 얘기한 OSC 그쪽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 데크보가 뭔지 아시죠? 네. 자, 보 자체 거푸집을 자, 이런 식으로 데크 철판으로 측면, 밑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거푸집 해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OSC죠. 공장에서 거푸집 틀을 다 생산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개념이 또 추가가 됐냐. 철근의 스터럽을 공장에서 이렇게 다 붙여온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데크 0.8mm 철판 자체가 이렇게 잡아주는 것보다 이 안에 스트롭이 들어가고 여기도 또 보면 약간 이렇게 리브 형태로 돼서 이렇게 해서 이 철근과 용접이 돼 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데크 거푸집은 OSC고 마찬가지 철근도 공장에서 이미 가공을 해서 설치가 되는 얘도 OSC인데 요거는 철근의 선 조립이다 해서 요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 여러분들이. 데크보가 뭐고 데크보가 어떻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얘의 장점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뭐가 있어요? 저렇게 이제 데크에다가 뭐 400간격이든 300간격이든 스트롭 철근들을 다 용접을 해서 보니까 어떤 또 장점이 있겠어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측압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꼭 또 기억을 하시라.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일반 철근을 갖다가 쓰고 용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용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쓰는 이 스트롭 철근은 용접용 철근을 써야 된다. 그래서 데크볼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설명하는 거푸집 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그 비교표로 해서 20법과 20법의 차이점이 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스라브 거푸집은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재래식, 합판 거푸집,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월앤 스라브에서 이제 알펌으로 다 가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일반 건축이나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데크 플레이트. 그래서 요 각각의 특성들을 이해하시고 특히나 요 데크 플레이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라. 그동안 이제 한 4, 5회차 전까지는 데크 플레이트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항상 그런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은 또 이제 한동안 좀 출제가 좀 텀은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현장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OSC 이런 맥락에 의해서 대부분의 현장들은 PC 아니면 데크 플레이트로 지금 다 간다. 재래식 합판 거의 써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본강의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공법 거의 뭐 7, 8% 이상 될 거예요. 어떤 데크입니까? 철근 트러스 데크.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걸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왜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냐.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데크 보호가 아닌 경우는 자 이렇게 재래식으로 보호 형틀을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그 밑에 동바리가 필요가 없다. 자, 근데 자, 요런 상태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 여기에 동바리도 없는 상태에 바닥에 하중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얘가 처짐이 생기면서 더 심하면 붕괴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데크는 견뎌 주는데 아까도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요 거푸집을 짰는데 이 거푸집이 측압에 대응하지 않게 뭐 세퍼레이터나 타이나 아니면 브라켓 시스템, 자 이런 것들도 다 대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돼서 이 거푸집이 측압에 못 견디고 이게 자빠지면 결론적인 여기서 데크는 또 붕괴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에 동바리를 받쳐야 되는 기준은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데크 설계할 때 스팬이 요 놈이 그렇죠. 한 4m 정도가 넘어버리면 가운데 한 줄 정도에서 동바리 설치가 필요하다. 그거는 붕괴가 아니라 데크의 처짐. 모든 이제 데크 플레이트 지금처럼 철근 트러스 데크를 생산하는 데가 국내 메이저 한 두세 군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구조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처짐 10mm 이내로 구조 계산해서 OK가 떨어지면 동바리가 필요 없는 거고, 요게 10mm가 넘어서면 동바리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데크 관련해서 출제가 또 많이 되는 부분은 재래식 대비 지금처럼 동바리가 없고 그런 부분, SRC 구조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동에 취약하고 결론적으로 철판이다 보니 콘크리트 타설할 때 수분을 흡수를 안 하다 보니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 균열. 그래서 요 내용과 데크의 이제 균열의 발생, 방지, 대책. 자, 요런 쪽 문제들이 단골적으로 나오는 문제라 대비를 하시라. 그래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항상 모든 철근 콘크리트 쪽에서의 균열 방지 대책은 첫째는 철근 배근이다. 그래서 보강근 같은 거 철저히 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데크에서는 마감.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 마감을 통해서 탬핑을 통해서 다져줘서 소성 건조 균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자, 요 내용들을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벽 거푸집. 자, 여기도 또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항상 제가 요 가이드맵 교재는 지금 강의 시작하면서 현재 어떤 기준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데크도 보면 옛날에 보면 뭐 구조 데크 뭐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근데 다 안 써. 그런 것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외벽 거푸집도 뭐 슬라이딩 폼 이런 거 건축에서 거의 안 씁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뭐예요? 첫째, 깽폼. 그 다음엔 그렇죠. 또 그 다음엔 자, 마찬가지예요. 요 세 개도 비교표로 딱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고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ACS하고 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RCS가 어정쩡해. 거의 보면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차라리 깽폼을 쓸 거냐, 아니면 돈 좀 더 주고 ACS를 쓸 거냐. 그럼 RCS는 뭐냐? 깽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 판때기를 타워가 들어서 올려주는 거고, RCS는 올리기 전에 가이드 레일을 먼저 올려서 그 레일을 쫓아서 올라가는 거고, 두 가지의 특징은 지가 스스로 못 올라가고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금액 대비 활용도가 저하가 되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지금처럼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인양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해체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 얼마가 나왔을 때 ACS는 해체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법에 나와 있는 용어와 그 다음에 KCS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쓰세요 했습니다. 지금처럼 외벽 거푸집이지만 요게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보면 시스템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뭔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시스템 거푸집하고 용어 문제 나오면 답안을 또 이건 뭐지 하고 작성을 못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게 시스템 거푸집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의하는 거로 보면 저렇게 현장에서 그 자리에 한 장 한 장 가서 거푸집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해서 일체화해서 제작해서 하는 거푸집이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시스템 거푸집이라는 정의를 주로 이제 외벽 거푸집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저거를 광의로 확대를 하면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한 개층에 이제 알루미늄 폼으로 월앤 스라브를 우리가 세팅을 한다고 하잖아. 공장에서 다 번호 남바링해서 만든. 얘도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항상 용어 문제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얘의 말뜻이 뭔지, 얘의 정의가 뭔지 그거로 접근해서 거기서 그러면 설계할 때 유의사항은 뭐고 시공 순서는 어떻게 되고 시공할 때 주의사항은 뭘까? 이렇게 접근하면 논술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결론적인 사람들은 어디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설치할 때, 해체할 때, 인양할 때 어디서 작업을 해요? 그 안에 발판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거푸집.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용어로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다. 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런 거푸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제작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설계, 도서.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또 뭡니까? 설계 도서에서도 우리는 시공 상세도라고 하죠. 그럼 시공 상세도의 정의가 뭔지도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기본적인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가 작성한 도서에 불충분한 것들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그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작성해서 그렇죠. 감리단이라는 표현도 또 쓰면 안 돼. 뭐예요? 네, 그렇죠. 자, 요거 지금 제가 별표하는 것들이 다 키워드입니다. 아까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득점 차별화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자, 시공상세도를 작성을 해서 감리단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받지만 우리는 책임기술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럼 CM 현장은? CM 현장인데 감리단 승인을 맡아야 돼? 아니잖아요. 관공사인데 감독관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 그죠? 자, 그래서 요 시공상세도를 작성을 하고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구조검토를 해야 된다. 구조검토. 구조검토서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시공사가 작성을 해서 감독들이 시공사가 작성을 해서 구조기술사가 검토를 해서 날인을 해서 자, 요 지금 시스템 거푸집, 작업발판 일체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건진법에 의하면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구조검토를 해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은 나중에 국토관리청이나 뭐 지자체나 와서 점검하다가 벌점을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자, 저렇게 작성한 도면하고 현장에서 실제 또 작업하는 게 틀려.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수 거푸집.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랑 또 개념 차이가 좀 있어요. 대형 거푸집. 대형 거푸집은 또 뭐예요, 그럼? 자, 지금 이제 이해는 하셨어. 시스템 거푸집,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그렇다고 시스템 거푸집하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거푸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한 거푸집과 작업 발판이 같이 만들어져서 일체화가 된 게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야. 네. 그래서 외벽 거푸집 보면 다 깽폼, RCS, ACS 폼과 작업 발판이 있기 때문에 쟤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당 층 20층 올라가서 거푸집 하나, 발판 하나, 하나하나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일체화돼서 조립을 해서 설치, 해체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거푸집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근데 대형 거푸집은 뭔 거예요? 대형 거푸집. 뭐 테이블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얘는 또 얘랑 좀 유사하지만 또 약간 틀리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하층 공사나 어떤 이제 재래식으로 공사를 할 때 유로폼을 한 몇 장 붙여서 한 4m에 10m 정도 이제 한 판으로 짜가지고 한 장 한 장 뜯지 않고 타워로 들어서 올렸다 붙였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형 거푸집. 자, 얘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좀 자주 쓰고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용어 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하층 공사 합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합벽 지지대.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또 요새 보면 데크 형태의 거푸집을 해서 외부 합벽에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합벽 데크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RC 구조, 벽식 구조가 아닌 부분에서 도하고 어떤 거푸집들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동바리와 좀 일체화해서 짜가지고 요 위에 도거푸집도 알펌으로 해서 이렇게 딱 제끼면은 벌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뭐 잭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좀 낮춰서 지게차로 빼든가 슈퍼데크 같은 거로 빼서 올려서 시공하고 있는, 좀 전에 우리 김기술사님이 얘기하신 보테이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미리,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모듈화 설계를 해서 PC 공법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PC는 어떤 공법이에요? 하프 PC지. 슬라브 판 자체, 데크처럼 유사한 거예요. 만들어 오고 현장에서 타핑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블루폼.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이제 기둥 거푸집을 알폼 같은 거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일체화를 딱 한 다음에 이 위에는 또 이렇게 타설하기 위한 발판들을 딱 만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지하층 기둥들을 하나씩 하나씩 타설하고 타워로 들어서 옮겨가며 해. 그래서 뭐 블루폼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업체의 상품명인 거고. 자, 그러면 이 거푸집은 지금 무슨 거푸집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종류 중에. 그렇죠. 작업 발판 일체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대형 거푸집은 아닌 거고. 자, 그러면 얘의 적용 목적은 뭘까? 두 가지가 있는데. VH 분리타설에 하나. 맞습니다. VH 분리타설. 자, 기둥만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얘만 먼저 타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강도 차이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VH 분리 타설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은? 지보제 역할도 하고. 저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적용할 때 보통 보면 기둥의 사이즈는 우리가 구조 설계할 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부에 떨어지는 하중에 따라서 기둥 사이즈가 지하 4층은 뭐 1600에 1600으로 가다가 올라가면서 뭐 1200, 뭐 900,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위에 떨어지는 충력. 근데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기둥 사이즈를 통일해 버리는 거지. 콘크리트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해서 모듈화해서 공정 단축의 목적으로도 또 사용을 한다. CP가 아닌 어떤 주차장 부분의 기둥들 시간 남는 대로 저거 몇 벌 들여와서 설치해 놓고 다른 데 치다가 레미콘 좀 나오면 치고, 그 다음엔 또 자 여기에 재래식 공법으로 해서 기둥도 거푸집 세우고 보드 거푸집 세우고 아까처럼 데크 플레이트 깔고 해서 층고가 한 4m 되는 건물을 타설한다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방에 타설하면 안 되고 기둥부터 돌려받고 뭐 수라브하고, 근데 지금처럼 한여름이고 레미콘 8호 재고 교통체증 맡기고, 자 그때 얘부터 먼저 타설하고 여기다 볼을 걸고 시공을 한다면 지금처럼 폴드 조인트나 이런 발생 우려도 적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성이지, 안전성. 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거푸집 종류에 대한 부분들, 자, 요것들은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실제 지금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들이 자, 어떤 내용들이고 여기에 따른 장점들, 왜 이걸 쓰는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OSC 공법의 어떤 일환이다. 그래서 데크보, 보데크 적용 목적이 뭐고 얘가 어떤 쪽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슬러브 쪽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데크, 그리고 여기 이제 참고적으로 또 적어놨어요. 탈형 데크라는 게 있고 단열 데크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용어 쪽에 나올 수 있으니 얘도 뭔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출제가 또 이제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인 외벽 거푸집, 그래서 깽폼, RCS, ACS에 대한 비교표로 정리를 하시고, 자, 요놈들은 시스템 거푸집이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깽폼을 시공하는 현장에서 안전사고들이 그간도 그러고 요새는 좀 뜸하지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인양을 할 때 볼트하고 다 풀르고 이 타워 후크 걸기도 전에 다 풀러버려서 뭐 이게 추락해서 사망사고 발생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 시험 문제에 보면 인양 고리에 대한 뭐 그런 기준들도 출제가 됐고, 그래서 아울러 이것도 이제 한참 또 출제되다가 중간에 또 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안전사고나 사회적인 이슈 예의주시하면서 깽폼은 자 플러스해서 시공 절차, 그 다음에 이런 추락 방지를 위한 뭐 대책, 자 이런 거 정도까지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특수 거푸집은 실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거푸집들,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런 거푸집들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리고 왜 이런 거를 쓰는구나, 네, 그 정도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분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